그 조직적인 사기 범죄, 뭐 다단계, 뭐 보이스피싱을 말씀하실 텐데 여기에 제대로 수사가 가해지고 그 피해자들 피해를 회복시키려면은 기존의 수사 체제를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의 어떤 그 기능을 강조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는 찬성을 하시지만 보안 수사권 정도라도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조금 명백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원칙에 기해서 이제 그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네. 직접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권이냐. 직접 수사권이 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찰이 네. 어떤 특별 수사를 통해서 네. 거의 어떤 폐악 수준의 네.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입법적인 배경도 또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 검찰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네. 조서도 안 받고 네. 그런 직접 수사를 안 하는 네.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직접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어야만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꼭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줄 취지는 저는 독일형 모델로 해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생각에 더 가까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큰 아무튼 규모의 이제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애들은 다 암호화폐로 해서 이제 범죄 수익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장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 다만 검찰에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권한이 직접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권이냐 근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취지를 좀 묻습니다. 아무튼 올라왔을 때 예, 몰수보전 이런 걸 하려고 예, 올렸을 때 수사를 해야 그게 그 믹스 앤 텀블링으로 하루에도 몇만 번씩 애들이 돌려가지고 어떤 그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잡아야 필요가 있는 직접 수사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점을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것입니다. 그건 취지는 아닌데요. 네. 다음은 우리 서부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어떤 국가의 수사 기능이 좀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저는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혹시 또 그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모성준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충분히 커지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좀 작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검찰에, 왜 그럴까요? 기존 검찰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지부서 특수부가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뭐 검사들이 한 200~300명 또 수사관이 한 1000명 내외가 거기에 종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원이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면 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약 300명의 마약 수사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약 수사직 300명을 공소청이라는 기관에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떼어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어떤 마약 수사국을 만들든 뭐 마약 수사부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이런 그 마약 범죄 문제를 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중수청이 발전하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용에 보면 마약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안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 경찰에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신 부분입니까? 뭐 저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찰청의 마약수사직은 검찰청에다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걸까요? 경찰 국수본에도 기존에 마약 수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네. 마약수사 인력을 굳이 아깝게 공소청에다 남겨놓는 것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오게 해서 뭐 경찰 조금 더 국수본으로 전문성을 가는 것은 안 되나요? 살리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수청으로 보내서 그 기능을 예. 하기보다는 경찰청 국수본으로 보내서 그분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경찰 계급장으로 예, 갈아줄까요? 그러면 저는 마약범죄 수사관 중에 서기관급인 사람은 어떻게 총경으로 계급장을 달아줍니까? 수사관은 수사관으로 옮겨가서 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에만 전념하게 해주는 그 방법도 어떨까 싶긴 한데요. 뭐 하여튼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중수청이 지나치게 비대화된 수사기구가 되는 건 조금 저한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님 예. 말씀 잘 읽었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애매한 점이 그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저 불송치 처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자들이 불송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어떤 그 심사를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걸 전제로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할 것이냐 예.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속사건처럼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 또 세 번째가 그 경찰이 이제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요구를 하려면 그 어떤 쟁점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쟁점이나 법리가 좀 미묘하거나 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가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좋은데 일부러 할 의지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보통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장의 타당성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195조는 차제 개정 시에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라도 보안 수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종래에 이제 검사가 이론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사법경찰관들을 이론적으로 지휘했을 때 수직적으로, 그래서 사법경찰 관리가 그 검사의 수사 보조자로 있을 때는 사실은 언제든지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해서 사건을 가져고 송치지휘를 하면 되는 거여서 사실 국가형벌권에 공백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수직적 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면서 그 협력 관계로 전환되어서 검경 간의 수사의 접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 협력과 또 상호 소통이었는데, 사실은 이 제도의 설계와 정착 단계에서 매우 거친 검경 간의 상호 냉대 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수치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선의 변호사들은 굉장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한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의 정착을 한시적으로라도 설정해서 부칙에 정해두고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다만 그조차도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주면 검사의 수사 인력이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형사부 검사 따로 있고 무슨 직접 수사 인지부서의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사 인력이 남게 되면 또 결국은 그 수사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해왔던 많은 또 농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하고 부칙에 그러니까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도 3년간 유예 규정을 부칙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통일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듯이
그런 부분들의 제도를 두어서 그 한시적으로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별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네. 그 보안 수사권 인정하더라도 강제 수사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